예, 안녕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대한 독립운동 관련해서 무장투쟁과 외교노선이 어떤 게 더 나았나, 이제 우리 한번 그거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면 저희 경영에 도움이 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옆에 종을 클릭하시면 알람이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생기는데, 종이에 삭감 모양이 생기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제 알람이 갑니다. 자, 오늘 들어갈게요. 자, 무장투쟁 노선이 있었고, 외교 노선이 있었다. 우리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독립군이 엄청나게 무장투쟁을 많이 했고, 광복군이 엄청나게 무장투쟁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뻥이었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은, 일본군이 100만이 넘었고, 항공모함도 갖고 있고, 잠수함도 갖고, 그 당시에 잠수함에서 이 비행기를 출격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그냥, 모기가 앵앵거리고, 사람 귀찮게 하고, 그 정도는 될 수 있었지만은, 그게 전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영향은 주지를 못했다. 그래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예. 자, 김상옥 의사가 1923년 1월 22일 서울 종로구 효재동에서 일본 군경 400명과 3시간을 총격전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영웅인데 1920년 6월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요런 것들이 있었고,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다. 1920년 10월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독립 무장투쟁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간도 참변. 청산리 전투에 패배한 일본이 보복 학살을 했어요. 1920년에 10월 9일부터 4개월에 걸쳐가지고, 간도 지역, 간도는 만주죠. 만주 지역에 있는 한인 3만여 명이 돼가지고 학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된다. 사람 작두로 그냥 썰어 죽이고, 여러 가지 참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좀 망행들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있지만은 또 만행을 저지른 것도 있고, 독립 투사들 그냥 또 잡아다 고문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자들 또 고문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야, 이게 전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을 또 학살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간도 참변 이후에 무슨 일이냐면 1921년에 스보본의 자유시에서 이제 자유시 참변이 벌어지는데, 자유시 참변이 왜 벌어지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전까지 연해주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 관동군이죠. 관동군 보고 나가라고 러시아가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야, 연해주 쪽에 어업권도 주겠다, 등등 많은 당근을 던지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김자진 장군, 청산리 봉오동 전투 그 이후로 거기에 놀래가지고 이 일본 관동군이 이 중국 지역, 간도 지역으로 남하를 합니다. 간도 참변 이거를 여기 학살하기 위해 가지고 남하를 하기 시작하죠. 남하를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 조선군이 세긴 세구나, 조선 독립군단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한테 협상을 할 때 조선 독립군을 야, 우리가 제거해 줄게, 제발 좀 나가달라. 그런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서 조선 독립군을 학살하는 자유시 참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학살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딱 단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1921년에 간도 참변 이후로, 자유시 참변 이후로 대한 독립군단 3,500여 명이 완전히 몰살됐다. 몰살되고 일부는 잡혀가지고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든지,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이르쿠츠크의 5분단 거리로 끌려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이 러시아군에 편입돼가지고.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러시아 기행을 다 다녀봤습니다. 간도, 자유시 참변 그 지역도 스보보드인데 가보고,
또 뭐 12,000km 기차를 타고 이제 그 기차 버스를 타고 우리 동포들이 끌려간 20만 명이 끌려간 고려인 강제 이주 루트를 다녀왔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재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힘의 낭비다. 우리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일제부당선과 우리의 독립열망을 전하여 독립을 얻어내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그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다. 그 당시에 일본 우리는 수천 명이고 저기는 수백만, 많을 때는 뭐 600만까지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항공모함도 갖고 있고 뭐 전투기도 갖고 있고 그런 애들하고 싸워가 이긴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했다. 자,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아주 이렇게 좀 가까웠다. 이승만의 한국 교회 핍박을 보면은 105인 사건은 기독교 탄압이다.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한국 교회를 돕는 것이 후에 일본과 중국을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쓰고 이제 선교사들한테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원조를 좀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한국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조선의 그 일제 탄압의 그런 실상들을 보고서를 써가지고 본국으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일제 만행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소식이 전파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기독교가 아니었다면은, 우리 독립운동 삶에 있어가 기독교가 아니었다면은 독립운동이 불가능했고 외부의 그런 지원을 갖다가 얻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제 그래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 자, Japan Inside Out, 다시는 종이 멍에를 치지 말자. 일본 그 가면의 실체라는 이런 책을 이제 영어로 썼는데, 우리가 이 방송 제일 첫 표지에 보면은 썸네일에 프란치스카 여사 사진하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하고 두 개를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저편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은 사실 대한민국 조선이 독립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누가 썼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러주고 그 도너 프란치스카 여사가 타이핑을 쳤는데, 그분이 누구였나? 오스트레일리아계 유태인이었고 자기 집이 부자여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동시 통역도 되고 그리고 불어도 잘하고, 그리고 이게 타이핑 치는 그 자격증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런 비서 겸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편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 저도 타자기를 쳐봤지만은 이게 철제 타자기 탁탁탁 치면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손이 다 문드러졌다. 그렇게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 이 대한 독립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도 잊어버렸고 프란체스카 여사도 잊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1941년 6월 달에 이 책이 출간됐는데, 일본의 속마음은 천황은 유일신으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한다. 나중에 책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기독교 민주주의를 박멸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늦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산불은 저절로 진화되지 않는다. 타오르는 산불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사업 투자자나 선교교회, 대학병원 등 그 밖에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를 잃어버릴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이 진주만이 습격을 이렇게 당하는데, 이 책이 나오고, 이 책이 6월 달에 나오고 이게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진주만 습격을 하게 되는 거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었다. 미군 2,400여 명이 전사를 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야, 일본 때리자 해가지고 이제 전쟁 선언을 하는데, 이게 1941년 12월 7일이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 35만 4,523명이 사상을 입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카이로 선언이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 선언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카이로 선언이 이제 이 당시에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중국 장개석이 참석했는데, 여기에서 코리안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독립국가를 할 것을 결의한다. 이런 내용이 100개가 넘는 식민지 중에서 유독 얘들 코리안에 대해서만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1943년 5월 달에 무슨 편지를 써보내냐면은 5월 15일 날 5월 달에 편지 세 통을 써보내는데 5월 15일 날 써낸 편지에 보면은 야 1905년에 미국이 조미 수호 조약을 파기를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뭐라나 집어삼키게 되고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가가지고 미국을 때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보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카이로 회담 문서를 쓰는 그 초안 문서를 작성하는 그 호킨스 박사가 또 감리교 쪽하고 아주 절친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교회를 돌면서 야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귀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독일 1차 대전도 한국 조선 때문에 터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독일이 1차 대전 하기 전에 끊임없이 국제 조약들을 다 파기하고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야, 너 왜 약속 안 지켜? 약속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독일이 뭐라 했냐면 야, 1905년에 조미수 조약을 미국도 파기했잖아. 야, 우리 보고 그래. 이거 원래 조약이란 게 파기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1차 대전이 터지고 1차 대전 연장선에서 2차 대전이 터져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그 1905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조미수호 조약을 맺고서 그냥 꾸준히 있었다면은 소위 말해 1차 대전도 안 터졌을 거고 이런 진주만 습격 태평양 전쟁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군을 이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1949년에 김구 선생이 야 주한미군 철수해 하고 1948년 4월 30일 날 북한에 가가지고 서명을 하죠. 그 남북한 연석회의 가가지고 서명하고 내려와가서 또 소련이 전쟁 준비 물자들을 갖다가 이 북한에 줬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내려와가 남한에서도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1949년에 6.25 터지기 1년 전에 그 군사고문단 500명만 놔두고 다 철수하고 나중에 군사고문단 500명도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25가 터져버리고 그래가 터지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빨리 와 해가지고 178만 명이 투입이 되게 되고 그 당시 돈으로 670억 달러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17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뭐 실종되거나 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한반도를 미국이 안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안 버렸으면 안 다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될 일은 이 한반도를 갖다가 지키는 일이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다 그 밑그림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조미 수호 조약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다시 한반도를 떠나면은 또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한반도를 안 떠나고 더 많은 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는다. 한반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저편 인사이드 아웃 이승만의 작품이었다. 자, 1942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죠, 이때는. 이승만 박사의 단파방송,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인데, 왜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안위에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러한 히토히로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했는데,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도쿄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 3월 10일 도쿄 대공습이 있었고, 3시간 동안 2,400톤의 네이팜탄이 투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쿄가 이렇게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 불바다가 되고, 뻘겋죠. 예. 이게 완전 잿더미가 됐다. 초토화된 도쿄. 그리고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래가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돼가지고 14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에 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또 투하됐어요. 그래가 7만 4천 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 조선이 이 독립을 얻게 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정확 우리 엄밀하게 보면은 그 이제 대한 독립군단 뭐 우리 광복군이 엄청나게 뭔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장개석 부대에 소속돼 가지고 무기 지원받고 자금 지원받고 식량 지원받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운 거는 있었지만 그거는 조선의 독립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싸운 부분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뭐 하여튼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 뭐 정치하고 미국하고 협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했고 미국이 원폭 두방 투하해가지고 우리 살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각자들이 야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뭐 5만 명 있었고 이렇게 좀 뻥치고 지어내고 부풀려내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막 우리가 이렇게 다 했고 임마 그래 했어 하고 뭐 좀 공갈을 친 게 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이 기록이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뻥을 친 게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해방되고 나가지고 사실 이 구존으로 전파되던 것들이 뭐 이게 실제가 있는 것처럼 기록으로 좀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게 아주 우리가 거창하게 독립운동을 많이 한 것처럼 뭐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자, 일제 한국교회 말살계획 1945년 8월 17일에서 19일까지 일본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완전 대량 학살하려고 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1945년 8월 중순경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는 일제는 한국의 신앙인들을 대량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45년 8월 19일에 애국지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20만 명을 금강산 관광을 빌미로 학살하는 음모를 계획하였다. 이 나균용 목사님 저서 제사장의 나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추록을 했는데 추록 성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 다니엘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리 민족하고 성경하고 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외교 노선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참 한 40여 년 동안 외교 노선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를 얻었어요. 너는 저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그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거 읽어보면요, 불교나 유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데 이 잠언이나 전도서 뭐 시편 이런 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지고 야 이거 왜 기독교 그거냐, 기독교 종교 이야기를 하냐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성경이 뭐 제일 오래된 서적이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유교나 불교는 뭐 BC 기원전 뭐 6세기 7세기 뭐 그때 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동양으로 또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갑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나중에 공통 분모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시누아쿠 캄보디아 전 국왕은 이승만은 전후 신생 독립국의 지도자 중 급이 다른 이었다. 많은 지도자가 무장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려 하는데 이승만은 외교를 통하여 즉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는 수준이 다른 인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시다. 뭐 이런 시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자,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히브리서. 자, 일제시대에도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기도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지혜와 전략으로 싸워야 해요. 이거는 사실 이 배제학당에서
그 하늘교회에서 하는 그 배제학당에서 어린이용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문구가 좀 어찌 보면 유치하기도 한데, 이 사실은 이 우리 조선의 독립에 있어가지고 이 많은 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객관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빼고서 객관적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이야기를 다 빼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한 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애가 세 명이 있는데 이 러브 스토리를 빼버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강간해가지고 애 3명 낳았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동성애 해도 가만히 있고 낙태하지 말아야 되어 있는데 낙태해도 가만히 있고 이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이 김일성 교시가 1974년에 김일성 교시가 있었는데, 야, 남한에 내려가가지고 교회를 파괴해라.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은, 장로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니까는 교회를 파괴해라고 해가지고, 그게 공장이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 중에는 북한 장학생도 있고, 뭐,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도 북한 김일성 장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이상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고 교회를 지우려고 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MBC 무슨 한겨레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뭐 에스더 기독운동이라는 그런 북한 구원을 위해서 선교 활동하는 그런 단체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누굽니까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야 교회는 교회하고 혐오 단체다 혐오 세력이다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대한 맥락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문재인 정권이 이 공산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자, 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교과서에서 자유를 뺐는데 자유란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종교의 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동의 자유가 나오는 거고 거기 가서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언론의 자유가 나오는 거 뭔가 또 출판물 이런 걸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보도 찍어야 될 거고 뭐 그러면 거기서 출판 인사의 자유가 나오는 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면은 이 모든 자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야 동성애 안 된다 하고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그 분들을 잡아가는 그러면 그 말을 못하면은 그게 어찌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자유도 없어진다. 이게 나중에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한 5분 정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공산화가 됐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2년도에 이제 82학번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졸업정원제라고 해가지고 졸업정원의 30%를 더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 안 하면 자르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불만이 생겼고 거기서 자기가 잘릴 것 같은 애들이 어디로 가냐? 뭐 마른 민주화 운동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 지령 받고 활동하는 그런 자기가 좀비가 된지도 모르고 그런 쪽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전두환 정권이 이 군사 정권이었는데 왜 이런 소위 말하는 대학가의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침투할 수 있게끔 놔뒀는가? 그게 왜냐면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중종의 부장 김재규가 간여가 되다 보니까 상급 이상의 중앙정보부 요원들 전부 다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 거의 한 30년 거쳐오면서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왔던 그 핵심 엘리트 요원들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 4급, 5급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뭔지 배워서 하는 애들하고 완전히 노하고 녹아있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전두환 정권 때는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전술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요원들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에 자유화 준다고 하면서 이제 동아리도 만들게 해주고 학도단도 없애버리고 사법경찰도 원래는 대학에 파견돼 있었는데 철수시키고 그리고 불온서적도 빨간 책들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 칼막스 이런 것들도 그냥 볼 수 있게끔 해금시켜버리고 또 어디 이동 가가지고 MT 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다 풀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을 갖다가 계속 구속시켰다 풀어주고 구속시켰다 풀어주고 하니까 애들이 도끼가 생겼다. 왜냐면 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별이 자꾸 다니까는 도끼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북한이 확실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침투하고 돈도 대주고 하면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러한 단계를 밟은 거죠. 그리고 이제 5.18은 갑자기 5.18은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지도자가 김영삼이 이제 뭐 5.18 3주년 단식 투쟁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고 야 저거를 활용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 조작된 사진들을 보여주고 야 전두환이가 저렇게 이거 죽였다 해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18이 뭐 성역화되고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 김대중이나 뭐 김영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 한다고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를 했는데 많은 세력들이 부족했는데 이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런 활동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채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민주화 투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버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지방자치제 단체 한다고 해가지고 소위 이런 운동했던 애들을 다 한 자리씩 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있는데 지금의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북한의 영향을 받고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야 너희 데모하지 말고 대학원 가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교수님들하고 이 학생들하고 딜을 쳐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다 공부시킨다고 해가지고 대학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 박사 공부도 안 하고 가짜 석사, 가짜 박사 따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국책연구기관으로 가고 언론사로 가고 대기업, 공기업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물든 겁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알아야지 이승만 대통령을 왜 지우려고 하는지 8.5호를 왜 중공군을 깨부순 8.5호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 지었다고 해가지고 왜 바꾸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무기개발사로 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니까요. 이 책은 뭐 좀 많이 사주시고 저희가 이 책 판 거 가지고 저희가 이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17반 여러분 후원을 해 주시면은 이런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의 그 실체를 파헤치는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으로 보시는 거 말고도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17반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